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재판 다A 고조선의 중심지 아닌 대표지역. 저는 솔직히 최태영 박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 땅에서 단군을 부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실증사학을 내세워 단군을 가상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이고 그 후에 이병도 박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덕일 씨가 인용을 해서 최태영 박사가 젊었을 때는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가 일본인 어용사학자 나카미치오 같은 사람들이 단군은 중이 만들어낸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학계도 일제의 이야기를 따라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최태영 씨가 한 이야기가 맞냐는 거죠. 최태영은 몰라도 안정복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의 고기 등에 적힌 단군 이야기는 다 허황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다. 환인제석이라는 칭호는 법화경에서 왔고 그 밖의 칭호들도 다 중들 사이의 말이니 신라나 고려 시대에 불교를 숭상하여 나타난 폐해가 이징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련 스님도 고조선 이야기 전에 이 이야기는 기이한 이야기다. 내가 이렇게 기이한 이야기를 왜 적냐? 다른 나라의 시조를 봐라. 상나라든 주나라든 고구려든 신라든 그 시조의 태생은 다 기이한 것이다.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찌 괴이할 것이 있으랴. 이 기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실는 것은 그 뜻이 실로 여기에 있다. 고대 시대의 모든 국가의 시조는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보통 사람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주장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이하고 허황될 수밖에 없으며 단군의 이야기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영 박사의 젊은 시절 단군을 역사로 봤다. 그 시절에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 시절에 교과서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단군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군장이 없더니 신인이 있어 태백산 단목 아래로 내려오므로 국인들이 받들어 세워 임금으로 삼으니 호를 단군이라 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처음 평양에 도바했다가 뒤에 백악에 도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은 고조선의 지도자라고 인정이 되지만 그 태생이나 삼국유사에 나온 그 이야기는 날조된 신화로 취급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어용사학자도 뭐 부정한 이야기가 웅녀가 사람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단군이 거짓이라고 한 거지, 단군이 고조선의 지배자라는 그 자체는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병도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지만 뭐 곰이 사람이 됐다든가 이런 거를 부정했을 수는 있지만 단군이 고조선을 다스렸다는 그 자체를 부정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본인 학자와 묶어서 모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0년 됐지만 이 내용에 언뜻 속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군 부정 모함과 더불어 대표적인 게 낙랑군 모함인데요. 이병도는 분명히 진장성이 낙랑군 수성현까지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부회다. 견강 부회할 때 그 부회예요. 이거는 완전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낙랑군 수성현은 황해도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병도가 중요하게 본 것은 낙랑군은 황해도라는 것인데 이병도를 공격하는 측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진장성은 낙랑현 수성현에 이르렀다는 그 자체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낙랑군은 황해도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언뜻 보면 또 함정이 있죠. 중요한 건 진장성이 낙랑현 수성현에 이르렀냐 이르렀지 않냐 이고,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일제 어용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진장성이 낙랑군 수성현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온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진장성이 낙랑군 수성현에 이르렀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낙랑군은 황해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으면 이 동영상 100번 보십시오. 진장성은 낙랑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장성은 진시황 시절 몽염이 기원전 216년경에 축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낙랑군은 한나라 유철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경에 황해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108년 후에 진나라의 다음 나라인 한나라가 고조선 지역을 점령할 줄 알고 만리장성을 거기까지 축조를 해놨다는 소리입니까? 진장성이 낙랑군 수성현에 이르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도는 낙랑군 수성현에 진장성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당하고, 또 이런 약간의 싸움 기술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현 사학기가 그렇죠. 그런 싸움의 기술들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장성이 낙랑군까지인 것은 오르라 쳐도 낙랑군의 위치가 평양이라는 거는 일제 어용사학자 스다소키치의 주장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학자는 우리나라 선대 학자들의 주장을 따라한 거예요. 낙랑 제평양설은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단제신처의 독사신론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동대문은 동해 있다라고 했는데, 일제 어용사학자가 동대문은 동해 있다라고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동대문은 동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일제 식민 사학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 최태영 씨가 뭐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동사강목과 삼국유사의 내용을 믿습니다. 한결, 삼국유사 단군의 이야기에 허황되고 기이한 이야기가 포함된 것은 최초 기술한 이련 스님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단군의 태생이 신화적이라면 고조선도 신화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상나라 시조도 어머니 간적이 알을 하나 삼키더니 설을 낳았다라고 했고, 주나라 시조 기도 그 어머니 강원이 거인의 발자취를 밟고서 임신해서 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상나라 시조 이야기나 주나라 시조 이야기나 비과학적이고 허황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나라와 주나라가 신화입니까? 시조 설화가 신화가 아닌 과학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인정이 되지 않고 상나라가 인정이 되는 이유는 그 시조 설화에 있지 않아요. 상나라에 해당되는 유물유적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시조가 허황되면은 부정되고 그 시조가 아주 과학적이고 이러면 인정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시조 신화와 그 나라의 존재는 무관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고조선을 유물유적으로 찾아내야지, 삼국유사의 그 내용 중 일부가 허황되다고 고조선 없어, 혹은 시조 신화가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임신 주기에 딱 임신을 했다라든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고조선이 존재하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조 신화 내용과 그 나라의 존재 여부는 무관한 겁니다. 한결 단군 신화가 허구인 것과 고조선의 존재 여부는 절대로 무관하다. 단군은 실제 당대 칭호일까? 요 임금의 실존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국 사람들이 도사유적을 요 임금의 나라라고 주장할 뿐이고요. 하나라 역시도 실존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얼리터 유적을 하나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뭐 연도도 잘 안 맞죠?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양만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시 성주는 존재했으나 이름이 양만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참 후대 중국 기록에 안시 성주를 양만춘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양만춘이라고 부르자라는 주장과 양만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만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주장은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 양만춘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만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양만춘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과거 사실에 대해 완벽한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양만춘이라고 부르고 안시성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고인돌도 옛날에 고인돌이었겠느냐. 비파형 청동검도 옛날에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불렀겠느냐. 과거에 그 호칭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사실이 발견되면 바꾼다는 전제 하에 양만춘이나 단군 등을 쓰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판결, 단군이라는 칭호가 금성문이나 유물에서 글귀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고대의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 고대 지도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단군을 쓰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단군이 아니라는 의견 또한 존중은 해야 한다. 고조선의 중심 지역은 어디인가? 삼국유사에서는 묘양산 평양에 도읍했다가 구월산 백악에 도읍하였다라고 나오고요. 유물유적으로 봤을 때 비파형 청동검 지역은 요서 지역에서 시작을 하고요. 중국 기록을 봤을 때 관자라는 책에 제나라에서 8,000리 밖에 발주선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거리는 제나라에서 5월 지역을 8,000리로 봤기 때문에 5월 지역 거리만큼 쪽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요서 지역이 됩니다. 요서 지역은 용두산 지역에서 북방식 동검이 나오고요. 그 밑에 남산근 지역에서 북방식 동검과 비파형 동검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산근 남쪽으로는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중국 사서의 산해경에는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고 해남자에는 태행산의 끝에서 동쪽으로 조선을 지난다고 되어 있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상곡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사서들의 위치는 요 설을 가리키고요. 삼국유사의 기록은 묘양산과 구월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국유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궁이라고도 하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그 후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의 호왕이 즉위한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곧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없습니다. 기자에 대한 유물 유적이 묘양산이나 구월산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단군의 수도를 옮겼다는 이야기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고대부터 이어진 동북공정입니다. 기자를 조선으로 봉했고 거기가 평양이라는 게 동북공정인 겁니다. 위만이 평안도 폐수를 건넜고 기자조선의 왕검성을 차지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왕검성을 멸해서 낙랑군을 설치했다라고 순차적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걸 믿었던 일현스님은 한군이 고조선에 수도를 했다가 기자한테 양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넣어버림으로써 동북공정에 일조를 하게 된 거죠. 진실은 기자는 조선에 가지 않았고요. 위만은 요동의 늪폐수를 건넜고요. 요동공지가 왕엄성이고 그 왕엄성은 요동군으로 합병이 됐고 평안도에는 낙랑군이 설치가 된 것이 팩트입니다. 고조선의 중심 지역이 묘양산, 평양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기자에게 양보했다는 내용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판결, 기자에게 양보했다는 백악산 아사달은 비파형 청동검의 시작 장소인 요서 지역보다 고조선의 중심지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정확하게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두산 지역에는 북방식 동검이 나오다가 남산근 지역에서 북방식 동검과 비파형 동검이 나오고 12대 영자 조양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청동문화는 전쟁과 지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인들, 기술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상황이 같죠. 용두산 세력이
남산근을 지배했다고 볼 수가 없죠. 남산근을 지배했다면 남산근 지역에서 굳이 비파형 동검을 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동 기술을 전파를 했는데 청동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비파형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브에 아주 귀한 채널인데요. 미르의 배움터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남산근 밑에 지역을 기원전 10세기경에 고조선이라고 물음표를 쳐놨어요. 이는 세부적으로 위영자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기원전 600년 경에는 정가화자 문화를 포함한 미송리식 토기 지역을 고조선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나라는 한반도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지역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주변은 제나라니, 진나라니, 초나라니라고 써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나라는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전체를 다 주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컨츄리와 네이션의 차이입니다. 작은 주나라는 컨츄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큰 주나라는 네이션,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주나라 문화권하고 주나라 직할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나라의 역사를 얼마나 아십니까? 동이열전을 근거로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기원전 1046년에 모기야 대전에서 상나라의 이김으로써 주나라가 건국이 되죠. 몇십 년 지나서 이대 성왕 때 주변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삼감의 난이라고 하고요. 주공단이 진압을 하면서 주나라가 연장이 되죠. 동이열전에 3대 강왕 때 서희가 황하 상류로 진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황하의 중류나 하류까지는 진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서희의 나라를 주나라가 물리친 게 아니라 남쪽의 초나라가 서희를 정벌했다고 나옵니다. 그것도 5대 모광 때, 그러면 3, 4, 5대까지 서희가 황하 지역을 차지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대 여왕 때는 회의에게 패배를 했다고 나오고요. 11대 선왕 때의 회의를 격퇴했다고 나오는데 이 여왕과 선왕 사이가 그 유명한 공화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요. 기원전 841년 수도권 국인들의 반란에 의해서 왕이 쫓겨나가지고 무정부 상태는 아니고 이제 관료들이 그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을 공화라고 명명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희나 회의에게 주나라가 당할 때 제후국들이 와가지고 서희나 회의를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죠. 초나라는 제후국이 아닙니다. 남방의 별도의 나라로 봐야 돼요. 12대 왕 때 서쪽의 견융에게 망하는 나라예요. 초창기에 평정했을 당시 말고는 이게 과연 나라인가 싶을 정도예요. 저는 주나라의 제후국이라는 게 사실상 허울뿐이고 체가 없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나라가 견융에게 멸망한 건 팩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후국이 많은 나라가 서쪽의 견융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할 수 있냐? 그러니까 포사를 만들어낸 거죠. 포사가 거짓으로 봉화를 올려가지고 제후국이 왔다가 거짓이니까 몇 차례 속다가 안 속았다. 그래서 제후국이 있음에도 주나라가 견융에게 멸망했다. 이 이야기 전개가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전개가 그럴싸한 거예요. 하지만 실체는 포사가 그런 적이 없고 제후국도 없었던 겁니다. 주나라는 태자의 외할아버지가 견융을 끌어들여서 그냥 망한 걸 뿐이에요. 이게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순추오패라는 표현도 우리가 세뇌를 당해서 그렇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기이한 주장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백제 전성기에 고구려나 주변 나라보다 백제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도 신라를 굴복시키고 백제 왕을 죽였지만 고구려를 패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도 신라가 살아남고 고구려 백제가 멸망했지만 신라를 패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중국의 춘추 시절에는 적용을 합니다. 실상 시절에 따라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됐다는 건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 나라가 전체를 주도한 것처럼 인식시킨다는 거죠. 이 개념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보면요, 주나라도 초창기에 패권국이었다는 거죠. 제나라, 진나라, 또 후에 초나라까지 주나라가 패권국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조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문화의 중심지 정도이거나 우세한 주나라를 주나라 천화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다 주나라의 컨트리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중국의 역사 전개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고조선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고조선도 문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 요서였다. 시대에 따라서 패권 지역은 조금씩 변했다. 중국도 그랬다. 판결: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6세기까지는 고조선의 통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위영자, 12대영자, 비속리 토기 지역을 패권 지역의 이동으로는 볼 수가 있다. 비속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지표 유물인가? 비속리식 토기는 기원전 6에서 5세기경입니다. 위영자와 12대영자 한참 후라는 얘기죠. 이 미속리식 토기 지역도 여러 개의 문화권으로 나뉩니다. 고대산 2기, 마성자 2기, 쌍타자 3기, 신암리 2기, 심기리 1기, 세중리 2기, 기원전 5, 6세기경에 가장 강성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심양의 정가와자 유적과 공통적인 토기 문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고조선 강역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 동이 강역에서 패권 지역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결: 미속리식 토기 지역은 기원전 6세기경에 한국 동의의 수도권 영역이라고 볼 수는 있다. 미속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일부 시기 패권 지역의 지표 유물일 뿐이다. 이번 편에서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원전 10세기경에 전파된 청동기 문화를 황해안 양쪽과 만주로 전파를 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통치에 의한 전달로 결정해서 볼 수는 없겠으나 공통의 문화권 그리고 특별한 교역이 이루어졌다고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권은 최소 기원전 10세기 이전에 구축이 되었고 그 후에 가동이 된 것입니다. 비파형 청동검 문화권, 동이강역, 태고조선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원전 10세기경에서 기원전 6세기경까지의 대표 지역은 남산근, 위영자, 조양 지역 등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지역에서 한반도 전체 영역으로 정치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고 문화적인 주도권을 쥐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중국의 주나라도 마찬가지다. 제후국의 실질적인 정치력 행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치권과 문화권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 강력한 세력은 심양 정가와자에서 나타나는데요. 비파형 청동검의 패권 지역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요서와 한반도 남쪽은 동이강역이 아니냐? 같은 문화권이다. 주나라 전체와 주나라 직할지, 사실은 주나라 직할지를 국이라고 부르고 그 주변을 뭐 방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직할지는 컨트리, 문화 영역은 네이션, 이렇게 부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산 동쪽 산둥반도가 왜 동이강역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의 신석기 문화의 유전체를 연구한 결과 칭다오 북쪽에 이제 북천 같아요. 북천 지역에서 현대 한국인과 0.016의 거리를 가진 골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인과 현대 한국인도 0.03이고요.
옛날에 순혈 한국인과 현대 한국인도 0.014인데 현대 한국인과 0.016이면 이 직계조상급이라는 겁니다.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는 한 나라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영역 대고조선은 고조선 네이션, 대표 지역 소고조선은 고조선 컨츄리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